중앙대학교 복합성대 이용진입니다. 수소경제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이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진설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가 경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요. 특히 기후변화 문제 또는 안 그러면 각각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자동차라든지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된다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 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 전환 문제로 재생에너지를 전환하게 되면 일정량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전환되고 나면 상당히 그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가능성 문제 때문에 에너지를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장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수소 경제 쪽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이 되든 안 되든 또 안 그러면은 국민의 공감대가 어떤 안 되든 간에 수소 경제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소 경제법을 비롯한 지금 법안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한번 보면 좀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도래할 수소 경제 모든 국가에서 다 수소 경제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소 산업이라고 하는 선도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우선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초기 시장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더 뛸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게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이 법이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에 있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에게 사실은 수소와 관련된 경제 분야에게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국가는 계속 요 수소에 대해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진행되고 나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법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소법에 대한 체계는 상당히 이게 수소경제법,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법안이 지향하고 있는 분야가 수소는 하나의 산업 육성도 있고 에너지 분야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겹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이렇게 보지 않으면 수소경제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수소 산업이 법률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수소 사회가 우리가 법률이 추구하는 대로 이대로 형성이 되려고 하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수소 경제는 1차적으로 정부가 마중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 일체가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법은 있다 하더라도 재원에 대한 투자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세계 법률에도 다 들어가 있지 않는데 기재부라든지 많이 반대하겠지만 수소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지 특별 대비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처음 법률이 제정될 때는 이런 걸 넣으면 아마 기재부 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1년 안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육성하려고 하면 추진 주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추진하는 게 정부다라고 하는 정부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전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체적이고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전담기관은 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사실 공무원이 끊임없이 바뀌지만 이 전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종사해서 정부의 정책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수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이체기원 임시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기관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 수산업진흥원은 사실상 지금 상당히 많이 현재 수소 산업이 이 정도까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노력은 지금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의 노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융합 얼라이언스가
장기적으로 보면 수산진흥과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수소산업진흥의 특수법인으로 되면 이 수소융합 얼라이언스가 이 진흥으로 승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법률에 주면은 아마 국가적 예상도 적게 들고 업무 연속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수소 경제 사회가 법이 되고 나서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선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소를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이 생산할 때 결국은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경쟁이 되려고 하면 수소의 가격이 전기 가격보다 더 싸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전기차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적인 측면에서 수소가 싸야 오히려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LNG보다 더 가격이 훨씬 더 싸야 수소가 그래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소는 기본적으로 원래 기본적인 목표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있어도 이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어야 돼서 이것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힘듭니다.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이렇게 평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다 산에 막혀서 이 풍력할 때는 특히 몇 개의 장소밖에 안 됩니다. 해양 풍력이라는 것밖에 안 될 것이고, 그 다음 태양광을 하려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땅이 넓어야 되는데 빈 땅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빈 땅이라는 건 산을 깎고 빈 땅을 하겠습니까? 농지를 한다는데 농업이라고 하는 거 오히려 더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수소를 생산하지 많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저렴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수소 기준을 도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싸게 수소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생산해서 지금 LNG를 수입하듯이 이렇게 수소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돈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세계 부분에서도 투자조합이 있습니다. 투자조합이라고 하는 게 민간의 돈을 모아서 극작 분야의 돈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집값 상승이 아주 문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는 정부는 집값 오는데 그 틀을 막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집값이 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유동자원이 부동자원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약 한 600조 이상의 부동자원이 갈 데가 없어 헤매고 있습니다. 이 가장 안정적으로 갈 때 부동산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은 망하도 토지라든지 아파트는 남으니까 그 돈이 수소 쪽으로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펀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이번에 좋은 점은 이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법을 세계 안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